네. 코닥 컬러스냅 3호라는 카메라예요. 모델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컬러스냅 3호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첫 번째 나온 모델과 두 번째 나온 모델이 있는데 두 번째 나온 모델은 모델 2라고 하고 셔터 버튼의 위치하고 그 상단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말고는 성능, 스펙하고 성능 동일한 카메라입니다. 사용법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는 별다른 게 없어서 물론 클래식 카메라라 배터리도 들어가지 않고요. 필름을 넣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필름실을 여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아이고, 눌러서 이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제가 건드려서 올라간 거예요. 네, 누른 상태로 얘를 위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잘 열려요. 그리고 필름을 넣으실 때는 그냥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게 정석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돌려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딱 고정이 되고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로 당겨주시면 되죠. 다 귀찮다 하면 그냥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필름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닫아주세요. 닫으실 때는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락이 되려면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가고 고정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안 보인다 싶으셨을 때는 얘를 돌려주세요. 홈이 보입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홈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게 조금 돌려서 이렇게 잘 안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평평하게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고요. 닫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닫아주실 때는 얘 누를 필요 없고요. 그냥 위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당기고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필름을 넣을 때 빛에 노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통 안에 빛에 노출이 되지 않은 필름을 이렇게 감아서 두 번의 공셔터를 날린 거는 감아서 노출이 안 된 부분을 촬영면까지 옮겨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공셔터를 눌렀고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다 라는 거고, 이 카메라는 최초에 필름 카운터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36장짜리 필름을 넣었다면은 세 번째 셔터에 첫 번째 장을 찍을 차례예요. 그러면 36에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36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36, 35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들은 이런 방식의 카메라들이 많아요. 필름 카운터가 역순으로 작동하는 카메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24장짜리 필름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5쯤에 맞출게요. 필름이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서 24장인 경우에는 25에 맞춰주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위로 내려가니까. 네. 어쨌든 그 다음 이때부터 첫 번째 장 찍어주시면 돼요. 그냥 셔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카메라는 처음에 이제 필름을 넣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네요. 이제 필름 감도에 맞게 감도가 있죠. 뭐 2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 카메라는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름 기준으로 100, 200, 400을 모두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하단에 50, 뭐 25 이렇게도 지원을 합니다. 뭐 160도 있고요. 뭐 64도 있고 지금도 이제 DX 코드가 없는 뭐
그런 카메라들, 뭐 특수 카메라들, 뭐 효과 들어갔는데 직접 감은 카메라들, 뭐 영화 필름 카메라들은 뭐 감도가 이런 감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필름은 100, 200, 400이죠. 그러면 200짜리 필름을 넣었으니까 200에 맞출 건데, 요건 이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하고 이쪽을 잡으시면 편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얘를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게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0짜리 필름을 넣었으니까 200에 맞추겠습니다. 네. 400짜리 필름을 맞출 때는 이렇게 400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200에 네, 200에 맞췄습니다. 200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설정한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숫자는 피트예요. 근데 저희는 피트를 잘 안 쓰죠.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많이 쓰는 수치고요. 저희는 이제 미터 0.8m부터 0.9 뭐 이렇게 있어요. 2m, 3m, 4m, 6m, 12m 무한대 있어요. 이렇게 눈짐작으로 거리 대충 보시고 네, 그리고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조리개예요. 조리개인데 보시면은 여기 뭐 다크 있고 라이트 있어요. 그래서 기준으로 밝은 날, 아주 밝은 날, 약간 밝은 날,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름 약간 낀 날, 그 다음 구름 많이 낀 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맑은 날 기준으로 그냥 200이든 400이든 끝까지 조이개를 조이고 촬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이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인데 40분의 1초로 고정인데 수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고속 셔터가 아니에요. 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지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흔들리지 않게 꼭 흔들림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고요. 최대한 조리개를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최대한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하시는 게 좋고 좀 익숙해지면은 조금 열어서도 한번 촬영해 보시고 그래도 될 거는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조이고 찍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열었을 때보다 조여서 찍었을 때가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흐린 날보다는 밝은 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부분 모든 카메라들이 필름 카메라들은 보통 이제 맑은 날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카메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조리개가 완전히 개방도 돼요. 여기에 수치에는 없는데 뭐 실내에서 난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얘를 이제 뭐 테이블에 고정을 시키고 지금 조리개를 최대한 너무 어두우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해서 찍을 거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찍으셔도 상관없죠. 네. 그러면은 뭐 테이블에 놓고 최대한 개방해서 찍으면은 어두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다크하고 라이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은 날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진하게 선명하게 이건 조금 더 개방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밝게 이거는 조금 더 어둡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의미인데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크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냥 거리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밝은 날에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서 촬영을 하신다면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햇빛이 좀 쨍하다 하면 요 정도, 그냥 구름은 좀 있지만 그래도 밝고 괜찮아고 한 요 정도에서만 촬영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지금 진짜 구름이 많이 끼고 뭐 그늘진 곳이야 라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면은 거리가 좀 내가 만약에 뭐 1.2m에 있는 거리에 피사체를 찍을 거야. 근데 초점이 정확하게
딱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1.2m인데 1.5m 정도로 또 더 멀리서 찍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리개를 조인 상태라면은 초점이 잘 맞게 나와요. 그렇게 초점의 유효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조인 상태에서 거리를 대략적으로 눈짐작하고 찍어 보시면 잘 맞을 거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정확하게 초점 거리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초점이, 그러니까 한 3m인 것 같은데 제가 실수로 5m로 찍었어요. 그래도 초점이 웬만하면 잘 맞게 나와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리개가 열릴수록 또 초점 거리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조이면은 그 초점의 유효 거리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열리면은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1m면 1m, 1.5m면 1.5m. 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리개는 조여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조리개를 열고 촬영을 해주시면은 만약 이물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뒷 배경이 날아가는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일단은 다른 카메라처럼 뭐 셔터 스피드까지 조정하는 것도 없고 조리개 수치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그 EV 수치예요. EV 수치는 이제 셔터 스피드하고 무엇이냐 그 조리개 값하고 그 수치화한 거예요. 그 하나의 숫자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아이콘을 보고 조리개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를 쓰시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조였을 때, 조리개를 열었을 때, 내가 촬영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이게 뭐 ABC 이거는 지금 플래시 그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거리에 따라서 뭐 하는 건데 지금 이 카메라에 낄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플래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그 예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필름을 넣는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하고는 뭐 큰 차이가, 지금 쓰는 방식도 아니고 얘를 조절해서 여기 뭐 기기적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는 표시예요. 내가 지금 어떤 필름을 세팅을 했는지 알려주는 건데 지금은 이러한 필름 방식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네, 그냥 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이 카메라는 재밌는 게 다중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당겼어요. 그리고 셔터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얘를 이제 왼쪽으로 밀어주면은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요. 다중 노출이 돼요. 그래서 다중 노출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겠죠. 네. 보통 자동 카메라들은 그냥 이중 촬영이죠. 한 번, 두 번 끝. 근데 이 카메라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뭐 계속 한다고 해도 계속 안 하겠지만은 한두 번 정도 겹쳐 찍게 되죠. 보통은. 네. 이렇게 사진을 겹쳐 찍을 수 있는 다중 노출을 지원한다. 재밌는 촬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셔터 버튼이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설계가 됐냐면은 이게 흔들림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눌렀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중간부에 셔터, 그러니까 이쪽에 셔터가 있으면은 흔들림이 덜하다. 어차피 이제 여기에는 사용자의 눈, 그러니까 얼굴하고 맞대고 있을 거고 이렇게 누르면은 흔들림이 확실히 덜하겠죠. 그래서 파지 잘 하시고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이 카메라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 찍으실 수가 있어요. 네. 보면은 지금 제가 계속 필름을 소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필름을 다 소진한 다음에 대감기 하는 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사실 정말 좀 장황하게 말이 길었지만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필름 넣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때 조리개 이렇게 아이콘 그냥 여기 다크 기준으로 갈게요. 그래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괜히 헷갈리기만 해요. 이게 3개나 있어가지고 중간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괜히 헷갈리기만 하는데 그냥 다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지금은 날씨가 많이 맑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구름이 꼈지만 그래도 좋아. 구름이 많이 꼈어. 그리고 좀 살짝 어두워. 뭐 그랬을 때 이렇게 조리개를 닫고 열고 해서 그냥 촬영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눈짐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한둘을 촬영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카메라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이랬으니까 이런 밝기에서는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겠어 라는 감이 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필름 카운트 숫자는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는데 필름 카운트 숫자는 지금 끝까지 왔어요. 아이고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와인드 레버가 돌아가지 않고 셔터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감기가 다 된 거고요. 대감기래. 필름을 다 소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 전에 얘를 빼줘야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되는데 돌리실 때 얘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돼요. 대감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떼도 상관없어요. 떼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감아주시고 그렇다고 얘를 끝까지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빼면은 감을 수가 없어요.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딱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필름이 대감기가 다 된 거는 소리하고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감는 사람이 딱 느낌이 와요. 소리가 나거든요. 필름이 빠지는 소리가 나요. 네, 빠졌네요. 그리고 얘를 떼도 대감기가 다 되면은 이 버튼에 손을 떼도 그냥 계속 돌아가요. 네, 대감기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 친구를 위로 당긴 다음에 필름을 빼주시면 되겠죠. 네. 참고로 이 카메라는 필름 차광 스펀지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보통은 카메라들이 물론 차광 스펀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새 걸로 붙여놨기 때문에 빛샘 걱정 없이 촬영하실 수 있어요. 저 처음에 여기가 삭아버렸는데 그거 모르고 촬영했다가 빛샘이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보수한 다음에 차광 스펀지 새 걸로 교체한 다음에 다시 찍어봤어요. 빛샘 없이 아주 빛샘 없이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차광 스펀지가 없다는 말은 보통 옛날 카메라들은 여기 안에 차광 스펀지 아니면은 필름에 보이는 이런 실이 있어요. 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천의 느낌? 요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굉장히 깊숙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요. 이쪽에. 그래서 빛샘이 이쪽에는 전혀 없고요. 나중에 이게 삭을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삭으면은 여기만 고쳐주시면은 여기만 보수해 주시면은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빛샘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그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